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한 회원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은 젊은 고객층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정말 몸 좋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자분들도 PT를 받으러 많이 오고는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있는데 개인 PT를 하다 회원이랑 눈이 맞아 한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분은 못 헤어진다며 형을 붙잡았었나 봐요. 근데 형은 그 여자를 외면하고 연락을 끊었더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었는지 저희 카페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악의적인 글을 써서 영업장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형은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괜히 사람 잘못 만나서 민폐 끼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앞으로는 다들 회원님들이랑 사적인 관계는 자제하라고 했어요. 다들 너무 친하게 대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며 회원 관리를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개인 PT 등록을 하러 왔어요. 제가 응대를 했고 상담을 하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안 좋고 근육량이 없어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지목해서 저에게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리한 몸매에 예쁜 얼굴로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회원님께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몸 컨디션 회복 위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 치고는 나름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는데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주변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이것저것 더 물어보며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자세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허리 좀 더 펴고 앉아볼게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를 어필하고 싶었지만 참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시면 저녁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서요. 아, 어쩌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아, 약속이 있으시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저는 저녁에 술까지 마시자고 하고 싶었지만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님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나와서도 봐주시나요? 보통 센터에서만 관리해드리고 따로 외부에서 봐드리진 않죠. 아, 그래요? 실은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 적응하고 그러느라 시간 맞춰 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쌤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와서 혹시 봐주실 수 있나 하고요. 그녀는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집으로 나를 부르는 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 괜히 설레더라고요. 자꾸 제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다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집으로 나를 부르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럼 주 1회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요?
주 1회도 괜찮아요. 쌤이 봐주셔서 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신 센터에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돼요. 그럼요. 절대 얘기 안 할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센터에 올 때보다 더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봐온 얼굴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보니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했고 저도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터치를 하며 그녀의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쌤, 저 이게 잘 안 되는데 뒤에서 좀 눌러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힌다며 뒤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착해서 그녀의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이성한테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아니요, 완전 많은데요. 그럼 제가 별로 이성으로 안 느껴지시는 건가? 아니요, 완전 느껴집니다.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내가 지방까지 불렀는데. 아, 그게 센터에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서 회원님들이랑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저 이제 거기 회원 아니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를 또 빤히 쳐다보는 그녀를 보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운동한다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고 끈적함을 느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처음부터 제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와서 1일권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인스타를 계속 보다가 제 사진에 여자들 댓글이 많길래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와준 그녀가 고맙더라고요. 그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져보고 사귀던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만 봐왔지 따로 나가서 밥 한 번을 안 먹어봤으니까요. 괜히 그 형처럼 될까 몇 번이라도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난 후 진지하게 만날지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녀와 따로 데이트도 몇 번 했고 계속해서 주 1회 그녀 집으로 가서 운동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 집에서 운동보다 다른 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만날수록 서로 잘 맞고 괜찮았습니다. 한 달 정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와 정식으로 만남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은 뒷전이고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안달나 있어요. 매일 만나기만 하면 얼른 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센터에는 사귀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빨리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있는 거 알리라고 난리네요. 그녀의 용기로 인해 그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고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어서 요즘엔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밤새도록 일을 하고 후들거리는 팔다리로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한동안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시간이 지나니 안 들려서 다시 자고 있었죠. 하지만 또 잠들만 하면 초인종이 울려서 잠이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사이비 종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으로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가스 점검하러 온 아줌마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난 게 민망해서 얼른 열어들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보였는데 완전 아줌마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였고 청바지에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골반이며 상반부의 볼륨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아줌마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귀염상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줌마는 가스 점검해야 하니까 집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뒷모습을 보니까 골반이 엄청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다가 여자 만나는 꿈을 꿔서 한참 예민해져 있었는데 눈앞에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쁜 아줌마가 있으니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아줌마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말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쁜 아줌마를 가스 점검 일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같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인데 어떤 남자가 이런 아줌마를 보면서 흑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30대인 저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혼자 사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들이댈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줌마가 가스 점검하러 보일러실이 있는 작은 베란다로 나갔고 저도 같이 나갔어요. 우리 집 베란다가 정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살짝 저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가스 점검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 없을 때도 많으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아줌마가 보일러실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힘들지. 예쁜 여사님 보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짓궂게 굴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제가 공감하고 들어주는 척을 했더니 아줌마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남자는 연락처 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담당 구역을 바꾼 적도 있고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를 보고는 우통 까고 달려드는 바람에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적도 있다고요.
저는 아줌마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점점 더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고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말하는 모습도 예쁘고 살짝살짝 나를 한 번씩 돌아보며 웃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바람에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 또래 여자들이나 연하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원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 아줌마에게 환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여사님이 너무 이쁘셔서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되게 고우세요. 아줌마에게 정말 예쁘다고 아줌마가 예뻐서 남자들이 더 들이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휴, 농담도 잘하셔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이쁘긴 뭐가 이뻐요. 저보다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줌마는 예쁘긴 뭐가 예쁘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좋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꽤나 예쁘다는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점검을 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름도 알고 나이까지 주고받았어요. 아줌마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점검이 끝나고 아쉽지만 아줌마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살짝 아쉬운 눈치였고 저도 그대로 보내긴 싫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밀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아줌마도 웃으면서 제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번호까지 물어보고 기분이 좋네 라고 하면서 웃길래 저는 예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지 손으로 저를 막으려다가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를 끌어안더니 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 집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도 제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 현관 앞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일단 나 일해야 해서 가봐야 해. 이따 연락하자. 라고 하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는 여운이 너무 남아서 아쉬웠지만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어요. 혼자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줌마가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유부녀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연상도 만나본 적 없었고 단순히 여자친구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아줌마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심심풀이건 뭐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아줌마가 제게 반해서 남편 버리고 저와 결혼한다고 달려들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가끔 아줌마와 데이트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요즘 다들 결혼한 사람도 애인 하나씩은 두고 산다는데 제가 아줌마 숨겨둔 애인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질도 아니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밤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시내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가스 점검하러 왔을 때도 몸매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같이 팔짱 끼고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이트로 어디 갈까 고민했지만 우리 둘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1차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 잔씩 걸치고 초저녁이었지만 맥주 한 캔씩 사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못다한 키스를 진하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9시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다길래 너무 늦지 않게 택시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낮에 아줌마가 일하다가 이 근처에 오면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갈 때도 있고 서로 쉬는 날 만나면 데이트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상연하 커플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아줌마가 젊어 보이고 예쁘기 때문에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줌마의 남편에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잘했다면 이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아저씨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운 아줌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언제까지 안 걸리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서로 간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지금처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된 지도 벌써 10년도 더 넘었네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5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던 사람이었고 본인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저에게 당신이 아직 어려서 그 나이에 누릴 것들을 내가 혹시나 막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결혼하자 얘기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지만 빨리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더 행복할 날들을 꿈꾸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네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해서 당신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그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배려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 2박 3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건이 있는데 왠지 다시 잘 될 것 같다면서 본인이 꼭 다녀와야 되는 출장이라고 미안하지만 휴가는 계약 마무리하고 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필요한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제게 입맞추며 잘 다녀오겠다고 다녀와서 우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손, 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울면서 남편이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죽음의 원인이 저라며 남편의 죽음을 저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대하던 결혼 꾸역꾸역 하더니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남편 죽음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마음의 상심이 크시니 모든 걸 다 감내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흔적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에게서 가족이 떠나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남편 재산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께서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말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재산과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 품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상경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숙집을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몬에 얹혀 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식사는 제가 최대한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반찬하는 걸 좀 더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내는 방을 제외하고 5명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던지라 25살 나이 학생들까지 받았었고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 초년생들까지 지낼 수 있게 26살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했어요. 나름 어린 나이에 운영하던 하숙집이라 제 스스로가 나이를 정해놓고 사람을 받았습니다. 벌써 하숙집을 운영한 지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가까이 지내고 식사도 챙겨주면서 정말 제 가족같이 보살폈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도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남자들이 많이 다가왔었지만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했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숙집을 하면서 많은 하숙생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못 느꼈어요. 가끔은 10대 아이들이 하숙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가출을 해서 온 거죠.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분명 다른 곳으로 가서 나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숙집에 받아줘서 끼니도 챙겨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의 이탈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나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숙집을 하면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었고, 다른 하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 이모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잘 돼서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하숙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청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서 심란합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챙겨주면서 저도 같이 먹는데 청년과 둘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정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청년도 저와 같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바로 군대를 다녀오고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다가 휴학하고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식사 제공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같은 아픔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다른 하숙생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씩 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서로의 생일날이면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뭔가 가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린 하숙 청년을 두고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하숙 청년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씩 하숙 청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뭔가 저를 더 아껴주고 챙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숙 청년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차려서 다 같이 먹거나 하는데 식사를 차려주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숙 청년이 보이면 최대한 피하고 하숙 청년이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얘기할 때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하면서 피하다 보니 하숙 청년도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구나 느껴졌나 봐요. 하숙 청년은 어느 날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일부러 피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숙 청년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고, 자기가 느낀 이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여태 다른 남자는 관심에도 없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청년에게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가끔
둘이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면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설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안겼을 때 차마 밀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지금 이런 감정을 갖는 건 그냥 내가 엄마 같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며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본 끝에 저에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니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처음에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이 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우리 같은 마음 아니냐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숙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맞춰오는 하숙청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하였고 키스가 끝난 후 하숙청년은 저를 보더니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저도 하숙청년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로 하숙청년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하숙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숙집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였고 주로 모텔을 가서 사랑을 나눴지만 가끔 하숙생들이 늦거나 할 때에는 하숙집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와의 관계라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풀어내듯이 그렇게 저희는 매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키스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그의 품 안에 누워 잠이 들 때면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고 항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던 저에게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기념일도 챙겨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눌 때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고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 차이에 대한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민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창창한 청년의 앞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10년이 넘어 다시 느끼는 사랑과 육체적 욕망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상대가 너무 어린 청년이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그 청년의 앞날을 위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놓아주어야겠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